자, 제가 지난번 태아보험 영상에서 보험 많이 들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보험 적게 들었다고 욕먹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딸이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특약 중 입원비 특약에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설계사가 제안한 입원비 특약과 제가 실제로 가입한 입원비 특약이에요. 유튜브나 설계사가 설명할 때 보면 입원을 장기간 오래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래 특약만 가입하면 무조건 혜택을 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리고 아기가 어린데 다인실 갈 거냐 1인실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열의 9은 거의 다 그렇다고 하겠죠. 아기를 사랑하니. 그렇다라고 하면 1인실이 하루에 20만원이 넘는데 부담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죠. 그럼 우선 1인실을 사용하면 진짜 20만원이 나오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실비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실비가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볼게요. 실비는 1인실 이용료 빼기 병원 기준 병진료에서 50%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애가 입원했던 병원 1인실 차액이 22만원이에요. 22만원에 50%는 11만원이니 실비에서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1인실 병진료는 12만원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입원비는 1박 기준이고 입원 일당은 1인 기준이에요. 제가 가입한 담보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2박 입원했는데 2박 자부담금 24만원이고 입원 일당은 3일이니 15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약 9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요? 요즘 어디 펜션 가도 20만원 기본. 자, 이제 설계사가 제안한 담보로 계산을 해볼게요. 총 3개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종합병원 특약이라 이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종합병원에 입원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여태 살면서 종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종합병원 뿐일까요? 입원한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루에 2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2박 3일 실부담금이 3만원이에요. 저보다 6만원 적게 내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6만원 이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자, 각 담보별 금액으로 납입 이력을 계산해보니 22개월 아기 기준으로 설계사 제한 입원 담보는 총 39만 5,598원, 제가 가입한 담보는 총 18만 1,640원을 납입했어요. 아까 보상받은 금액으로 최종 수익을 따져보면 설계사가 제안한 담보로 가입을 했으면 약 21만원을 더 내고 6만원을 받는 꼴이 되겠네요. 21만원을 주고 6만원을 돌려받는다. 이건 아니죠. 계산이 이런데도 우리는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어, 난 손해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주변에 나는 보험 빠방에 들어서 1인실 보상 다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도 이렇게 똑하게 비교를 하고 가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언제 자랑하느냐. 지금 이때 자랑하지 언제 자랑하지.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자꾸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입한 입원담보조차도 수익을 내지 못했네요.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험은 불안감을 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죠. 보험 줄이기 합의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와이프를 위해서 가입을 해주세요. 자, 아쉬우니까 2022년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만기일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해볼게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보면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나이대별 평균 입원 일수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며칠 안 되죠. 자, 0에서 4세가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5년간 평균 입원 일수는 열흘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보는 방법은 0에서 4세일 때 1인 평균 입원 일수가 10일이고 제가 넣은 보험담보는 1일 5만원이니까 50만원이에요. 월 납입금은 계약서 기준 20년 납 30년 만기라서 19세까지밖에 안 내는 것으로 계산했어요. 이 정도만 계산하면 여태 이 유튜버 개소리를 했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월 납입금이 제 손에 있었으면 최소한 적금이나 예금을 했겠죠. 그까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현실적인 계산 들어갑니다. 미래금리는 아무도 모르니 그냥 현재금리 약 4% 정도로 계산할게요. 연 4% 이자로 통계가 5년 단위이니 많이 보수적으로 5년 단위 복리로만 계산해도 약 260만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제가 약 400만원을 넣고 21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이자가 예적금만 했을 때 260만원이지 애플 주식을 사서 20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참고로 우리 딸 애플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계속 애플만 사줬어요. 저는 적금도 안 드는 편입니다. 이유는 보험을 안 넣는 것과 비슷해요. 예금, 적금은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에요. 상품. 저희를 위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자, 앞에 계산만 봤을 때 보험사에서는 거봐라, 니들 도와주려고 보험 만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약 400만 원을 넣고 21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보험사는 저 260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하겠죠. 혹시 저기 월납입금은 같은데 이자는 갈수록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TMI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씩 1년 만기 금리 5%인 적금이 있어요. 월 10만 원씩 12개월이면 120만 원이죠. 그런데 총 이 120만 원에 이자 5%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자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연이자라고 적혀있습니다. 연이자가 5%인 거예요. 그럼 월이자는 나누기 12하면 약 0.42%입니다. 그래서 첫 달에 넣는 원금의 이자만 5%고 마지막 달에 넣는 이자는 0.42%입니다. 너 참 피곤하게 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금수저가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줘야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이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딱히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공짜는 없다.